여기 또. 뭐해? 자, 볼게요. 14쪽부터 17쪽까지가 전부 우리 또 누가 밖에 서 있네? 뭐지? 자, 14에서 17까지가 전부 설명 방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왼쪽에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집중 훈련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단원 자체가 선생님이 외부 지문을 가장 많이 끌어오는 단원이기도 하고 그냥 아무 비문학교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글이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본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게다가 그냥 나오지도 않고 보기에다가 윗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모든 걸 찾아내게 하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예시들도 어쨌든 훈련이라는 이름이 더 들어갔으니 어쩌면 하나의 설명 방법만 사용되었을 수도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좀 랜덤으로 배치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주말 지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앞에 몇 개만 좀 같이 해보고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게요.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속담은 예로부터 어머 얘들아 얘다. 그럼 예시네. 아무래도 예로부터가 그런 뜻일 리가 없죠. 자, 민간에 전하여 오는 격언이나 잠언을 이르는 말이다. 이거 뭐야? 왜 정이야? 틀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 A란 그렇지 무엇을 말한다의 조합이죠. 정의 맞지. 자, 정의라는 것은 A란 혹은 A는 무엇을 말한다 라거나 혹은 무엇을 의미한다 요런 틀로 생겼다고 우리 주말 수업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지는 웬만하면 틀로도 1차로 걸러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2번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 편견의 예입니다. 얘들아 어떤 글자 바로 보여? 그렇지. 예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예시.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3번 전나무, 소나무, 사철나무는 상록수에 속한다. 얘는 뭐야? 구분인가요? 얘들아 전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얘네들은 다 더 큰 개념인 상록수에 뭐 하는 거야? 포함되는 개념이잖아. 그럼 작은 친구들을 더 큰 단위로 묶어주는 건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분류라고 해줘야지. 그치? 세부적인 요소들이 막 흩뿌려져 있는 것을 자루에 잘 담아서 리본 묶어주는 거 분류 이렇게 외우기로 했잖아. 그치? 모두가 비웃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정답만 맞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4번입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눈다. 얘들아, 더 큰 개념을 이번엔 작은 개념으로 쪼갰어. 이런 건 뭐라 그래? 그렇지, 얘가 구분이어서 구분이랑 분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자, 분류는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주는 거라면 구분은 상위 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쪼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배웠죠. 자, 5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어때요? 예시예요? 구분이에요? 둘 다 돼요? 둘 다 된다라는 건 기준은? 예시로 본 친구들은 왜 예시예요? 그치, 뭐 우리 왜 본문에서 읽었을 때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는 뭐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등이 있다 뭐 이런 표현 나왔잖아. 그치? 근데 구분으로 본 친구들은 왜 구분으로 봤어? 자, 명확하게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분은요, 상위를 하위 개념으로 나눌 때 기준이 있어요. 공통된 성질에 따라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별이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인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되게 많잖아. 뭐 굉장히 차별적이긴 합니다만은 피부색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사람들은. 아니면 안경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런데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파전 등이 있다 할 때 얘네들을 묶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나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이라는 커다란 개념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식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쪼개볼게 라고 한다면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얘네는 깔끔하게 얘네 자체가 한식의 예시라고만 보면 되는 거야. 특정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불고기는 볶음 요리고, 비빔밥은 식사, 찌개는 탕 요리죠. 그래서 요건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는데, 사실 말이지 내가 수업하면서도 한 번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설명 방법 단원이라는 게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특히 내신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넣어놓은 예문들이 사실은 모군중학교 내신 대비 시작하면 학교 프린트로 나오는 문장들이랑 요 주변 학교들에서 프린트로 나간 거, 그 다음에 학교 기출문제 이런데 실제 사용된 걸 내가 넣어놓은 거란 말이지. 이건 우리 학교 예문은 아닌데 일부 선생님들이 요거를 구분으로 넣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열거로 보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예가 나왔을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 필기 따라가면 된다. 오케이. 근데 일단은 명확한 기준에 따르면 얘는 예시로만, 그때 당시에 정답이 인정된 것만 적어드릴게요. 자, 다음.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언어로서 표현되는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 주제를 가지고 있다. 얘들아,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면 돼? 마찬가지로. 너무 훌륭하다. 마찬가지로는 결국 얘네들이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공통적인 속성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얘기해? 훌륭하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보고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워볼게요. 한옥의 구들은 아궁이, 구들장, 분엄기, 방고래, 개자리, 연도, 굴등. 얘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옥이라는 것은 얘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 요소나 부분을 쪼개서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보는 걸 우리 뭐라 그랬어? 그렇지. 작품 하나 쪼개고 보면 작품 분석이라는 말 한다 그랬잖아. 너무 잘하고 있어. 자, 8번부터 17쪽까지 있는 모든 문항들 앞에 있는 거 얘들아 웬만하면 보지 말고 앞으로 돌아가서 보지 말고 내가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근거 찾아가면서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해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이상 사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 있게 드릴게요. 준비, 시작. 근거 찾아요, 근거.
17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번으로 들었어? 15초까지. 아, 아니야. 17, 17. 시간이 남는 자들은 다른 빈칸을 채우면 과제가 줄어들겠죠? 네. 아, 진짜. 왜 그랬지? 이번 자료는 정말.
몇 쪽이라고? 13쪽에 여러분 저 13쪽에 이거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그지? 하나는 지우니까 제가 이제 푹 자고 만들게요. 정말 죄송해요. 자, 우리는 14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8번부터 여러분 근거 찾아가면서 풀어보라고 제가 시간 여유 있게 드렸던 거였어요. 어느 부분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분석했는지 함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8번은 뭘로 잡았어? 정답 뭐야? 정의 대 근거. 그렇지. A는 B이다. 요 형식도 마찬가지로 정의의 방법이라고 했지. 정의의 형식이라고. 자, 9번입니다. 얘는 뭘로 했어요? 왜 인과죠? 그렇지. 뭐뭐 했기 때문에. 자, 어젯밤에 창문을 열고 잤다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라서 이런 표시 하나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표시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긴 본문을 만약에 외부 지문으로 마주하게 됐을 때 아, 맞다. 이 부분에 이거 있었지 하고 눈으로만 봐서는 잘못 분석할 수도 있어. 막상 내가 손으로 연결하다 보면 아닌데? 이거 구분도 될 수 있겠는데? 예시도 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표식을 좀 따라와 주세요. 10번은요. 정입니다. 얘는 뭐 어렵지도 않아. 착실한 무엇을 뜻한다, 의미한다 하니까 어렵지 않게 체크. 자, 11번. 정답 몇 번? 아,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이 뭐예요? 얘 뭐야, 11번. 왜 대조야? 그렇지. 지금 개랑 고양이의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낮과 밤이 상반대요로 가도 괜찮긴 한데요. 대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상반에다 꽂히면 얘들아 12번을 틀려야 돼. 12번이 연극 대본이랑 영화 대본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계속 차이 요렇게 얘기를 해야 12번 같은 문장에서도 대조를 무난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희곡은 연극하라고 만든 건데 시나리오는 다르구나. 차이점. 자, 얘네가 열거가 안 되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뭐하고랑 쉼표 나왔다고 열거 찾는 친구들 있을 텐데 얘들아, 열거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줘야 열거야. 얘는 대상 자체가 지금 두 개잖아요. 그쵸? 비교든 대조든 둘 이상의 대상을 빗대어서 비교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몇 개인지를 꼭 알아놔야 돼. 열거가 되려면 이가연은 여자고 갈무리 학원에 다니며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여러 정보 줘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어머, 기준 있다. 기준 있고 상위 개념 있고 그렇지. 하위로 나눠놨다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래? 훌륭하다. 근거 똑같이 찾아주셨나요? 14번 보겠습니다. 얘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는 예시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요? 15번은요. 15번 인과 근거 때문이다. 좋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6번도 뭘 찾을 수 있어? 때문이다 때문에 인과 찾을 수 있는데 얘들아 나 인과 찾기 전에 벌써 내 눈에 보였어야 하는 요소가 있지. 뭐야? 달리. 훌륭합니다. 얘도 차이점이니까 대조. 대조. 그래서 요거는 얘들아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설명 방법 단원에 있는 학습활동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단원 메인 본문 말고 학습 활동 쪽에 국가별로 젓가락이 어떻게 뭐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조그마한 본문이 있거든? 근데 학교에서 항상 그걸 진짜 세세하게 거의 구 수준으로 쪼개가지고 매년 출제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좀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요. 다음 얘들아 묶어놓는다 그랬어. 그렇지. 리본으로 묶는다. 분류. 다음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집기 편하도록. 어때 얘? 뭐뭐 찾았어? 인과? 뭐에 대한 인과? 그렇지 얘들아 이거 봤어? 너무 잘 찾았어. 자,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집기 편하다라는 건 결과야. 뭐로 인한 결과야? 젓가락 끝이 납작하다라는 것 덕분에 만들 수 있는 결과야. 그래서 얘는 인과 있어. 근데 인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있어요? 뭐에 대한 예시 있어요? 그렇지.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에는 뭐가 있다? 김치, 깻잎, 콩자반 같은 예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장꼴랑 하나지만 설명 방법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랬어. 넘어갑니다. 어머.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얘 어때요? 중국은 이런데 일본은 이렇고 한국은 이래요. 끝이 어떻고 끝이 어떻고 끝이 어떻습니다. 다 뭐야? 국가별 차이점이잖아. 얘 대조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열거 인정 안 해주셨습니다. 넘어갑니다. 널뛰기는 긴 널빤지의 중간을 괴어놓고 한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가 번갈아 뛰는 놀이이다. 얘들아 널뛰기는 무엇이다 하니까 얘도 그냥 뭐만 찾아주면 돼. 자 다음 사람은 어머 얘 똑같다. 사람이란 뭐뭐이다. 얘도 뭘로 넣어줘. 훌륭합니다. 22번 뭘로 분석했어요 여러분? 분석 근거는? 좋아요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 얘는 구조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야. 구성, 요소 또는 얘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대상인 컴퓨터에 대한 뭐야? 분석. 넘어갑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해요. 얘들아 동사랑 형용사랑 뭐? 둘 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이에요. 얘 어디로 들어가? 비교로 들어가야 돼. 하면서 아니 나처럼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 주저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학교에서 왜 인정을 안 했는지 아니면 학교랑 별개로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현악기로, 플룻, 클라리넷, 관악기로, 심벌즈, 팀파니, 타악기로 뭐 했어? 묶었어. 리본 묶으니까 분류. 자, 25번 어떻게 가져갈까요? 맞습니다. 얘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장입니다. 얘 예시 왜 인정 안 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비슷하지만 어머 얘들아 공통점 유사성 있는데 반면 같이 들어갔다. 얘 뭐야? 비교 대조가 동시에 들어가 있네요. 다음 27번 뭘로 잡았어? 정의, 역사란 무엇을 말한다. A는 무엇을 말한다니까 정의가 맞습니다. 28번 어떻게 했어? 왜? 기준. 뭐? 기준이 뭐야? 크기에 따라 또 그렇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나누었다니까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한 거야? 구분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잠깐만요. 여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좀 구분해서 설게요. 라는 거
자, 여기 0세부터 뭐 15세까지는 이쪽으로 서세요. 16세부터 30세까지 여기 서세요. 기준 가지고 구분해 놓는 거, 분리하는 거. 넘어갑니다. 29번. 예시 뭐예요, 예시? 그렇지. 여기 예로 든다라는 거. 발효음식의 예가 되는 거죠. 30번 근거. 얘 뭘로 봤어요, 여러분? 왜 비교로 봤어요? 그치. 얘네 둘은 하면서 둘 이상의 대상을 같이 A와 B는 이라고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어떠한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둘 이상의 대상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준 거니까 공통점이구나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31번. 이거 두 개입니다. 참고로.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거고 학교에서 두 가지 인정했습니다. 한 가지 못 찾은 사람 빠르게 찾아보세요. 나 여기 하나밖에 몰랐는데 하는 사람들 두 개로 만들어 보세요. 이를 악물고 찾아 이거. 이거 매년 학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선생님들마다 분석이 달랐던 예문입니다. 네. 어떤 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로 봤기 때문에. 자, 찾으셨을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으면. 첫 번째 뭐 봤어요? 대조? 뭐랑 뭐예요, 대조? 그렇지. 여름이랑 겨울에 보관 방법의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반된다고 보면 이런 거 못 찾는다니까. 보관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왔으니까 얘는 대조로 봐야 돼. 그 다음에 인과? 구분? 자, 인과로 본 사람은 뭘로 구분해? 뭘로 인과로 왔어? 좋아요. 그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냇가나 우물에 김치독을 담갔다라는 원인으로 인해 쉬지 않았다. 겨울에는 김치독을 파묻었다라는 원인으로 인해 얼지 않았다라는 결과 나왔다. 그래서 인과 의견 정말 많았지만 학교에서 인정 안 했음. 다음. 구분 좋아요. 예시 맞아요. 구분은 어떻게 구분이에요? 계절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요거는 김치 저장 방법은 뭐뭐에 따라 이렇게 되면 문장 구조가 맞는데 얘는 그냥 뭐뭐에 따라라는 글자만 본 거라서 문맥상 구분은 아예 될 수가 없고 학교에서 인정한 것은 예시였습니다. 뭐 알맞은 김치 저장 방법에 얘가 원투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가 예시.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얘는 예시랑 대조만 가지고 왔어. 나는 솔직히 인과까지는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내신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명 방법 자체가 좀 이런 맹점이 있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놓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32번. 얘는 이루어져 있다로 너무 쉬우니까 그냥 뭐 볼 것도 없죠? 분석으로 갈게요. 대상 곤충 하나였고 이루어진 구성 요소로 봤으니까 33번은 어땠어요, 여러분? 때문이다. 너무 잘 보입니다. 34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어랑 오징어가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35번입니다. 얘도 항상 얘랑 그 아까 김치 이거 두 개 때문에 맨날 근데 얘는 딱 하나만 인정받았어. 뭘 것 같아? 땡. 해수면의 상승은 뭐뭐이다. 이거 정의 아니고 또 인정 안 했음. 열거 땡 인정 안 했음. 그렇지. 초래한다 이 포인트만 잡아서 인과 하나만 인정했음. 이거 학교 프린팅. 근데 또 올해는 선생님이 달라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아무튼 작년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좀 반복적인 오피셜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 자, 36번부터 41까지는 좀 심플했죠? 자, 국어의 단어 겁나 많은데 특정한 기준 가지고 나눈 겁니다. 구분. 자, 뭐뭐, 아서, 어서 들어갔지.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결과 나온 거니까 심플하게 인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고. 자, 검은고 가야금 차이점이니까 대조 찾아내셨으면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 나오니까 예시만 넣어주시면 되고. 40번은 그렇지. 축구는 뭐뭐이다. 중간에 아무리 설명 많아도 뭐뭐이다로 끝나면 그냥 정의 이렇게. 마지막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분석이죠. 시계라는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쪼개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워서 틀리는 것도 있고 문법에 비해서 애들이 무시하느라 열심히 공부 안 해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방금 그 김치보관법이나 아니면 밑에 해수면 본문과 같이 이것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냥 학교에서 인정 안 해서 오답되는 경우도 겁나 많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요 단원이 오답률이 항상 가장 높다. 그래서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을 늘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페이지 조금 더 많이 넘겨서 35쪽 한번 볼게요. 35쪽. 중간중간 선택형 문제가, 중간중간 아니고 뒷부분에 선택형 문제가 있는데 35가 아니라 미안해 39야. 앞에 있는 두 지문은 우리가 열심히 봤던 머리카락이랑 간지럼 지문이라서 문제 푸는데도 얼마 안 걸려. 근데 이제 39쪽은 외부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생님이 조금 좋아하시는 그 본문이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40쪽까지의 문제 한번 39, 40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시간 조금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시작. 얘도 웬만하면 근거 문단 찾아주세요, 여러분. 각 선지의 근거 문단. 시간 여유 있으니까. 할 수 있어, 데이. 컨디션 안 좋아?
자, 본문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푼 것 같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요거 본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정답 위주로 마친 다음 오늘은 조금 일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부분입니다. 숫기가 없고 말수가 적으면 유약한 사람, 좀 사회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본대. 자, 근데 반대로 활달하면 강인한 사람으로 보인대. 여러분 이 구간에 대해서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자, 반대로 뭐뭐 한다까지 끊었을 때 이 부분에 사용된 설명 방법 찾으라 그러면 뭐가 될까? 그렇지.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 나온 문제 수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 정도 문제 수준은 우리가 진짜 한 4번 환생해도 모분에선 출제가 안 돼. 그치? 아무래도 뒤에 태어나면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 저기도 진화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의 문제를 100% 만날 수밖에 없다? 윗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모두 고른 것,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간 가지고 하는 이런 짜바리 문제가 어차피 우리한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시시껄렁한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냅다 다 보는 거야, 읽으면서. 자, 그리고 그렇다면 실제로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강할까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쭉 얘기를 해줘. 자, 이 부분에는 사용된 표현 방법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열거? 어느 부분에서 열거로 봤어? 자,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게 라고 특성 얘기하더니 자, 그 사람은 일반적인 생각엔 조용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에 사용된 거는 본질이 아니다 라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내용일치 문제까지 고려해야 돼. 이것이 내향인들의 특징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서 위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내향인들 그런 사람들이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성을 뭐 한 거야? 열거한 거야. 맞아요. 잘 찾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향적이라는 것은 뒷부분에는 글쓴이가 생각하는 진짜 특성을 뭐 한 거야? 그렇지. 이게 내향인들. 내향적인 사람들의 글쓴이가 생각하는 찐 특성을 한 번 더 열거한 거구나. 왜? 뭐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한다. 이렇게. 정의. 얘는 정의라기엔 내향적인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 쪽이라 가지고 얘의 그러니까 실제 의미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서 그래서 그냥 규칙처럼 틀만 가지고 모든 본문을 분석하기는 건 위험해요. 얘는 뜻이 아니잖아. 내향인의 뜻. 그럼 검색하면 심사숙고의서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지? 자, 근데 반면으로 다문단이 시작해. 여기는 바로 못 써주면 돼. 그렇지. 내향인과 외향인의 일반적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대조가 되는 거지. 자,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뭐 한다? 열건가요? 이거 열거야? 왜? 이거 열거보다는 얘들아, 과정? 그렇지. 머릿속으로 깊이 사고하는 시간이 짧다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경향을 보인다라는 얘는 인과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쵸? 얘가 과정이 되기엔 조금 애매한 이유는 뭐냐면 자 과정이 되려면 순서나 절차에 가까워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에 대해 이 사람들의 사고의 과정과 절차와 순서를 알아보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이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 이기 때문에 그냥 특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정도로만 보면 되고 보통 과정은 뭐 어디 뭐 요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우리 그 본문에 나올 거야 아마 떡볶이 만드는 방법 본문 하나 있거든 학습 활동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과정을 많이 봐요. 자, 여기는 대조와 인과 정도만 짚고 우리 라로 넘어갈게요. 자, 성향의 차이는 생리학적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자, 성향차와 이번에는 그러면 뭐에 대해 제시한다? 생리학적 차이. 그러면 나랑 다는
성향의 차이에 대한 대조적 제시였다면 앞으로 제시될 라문단에서는 생리학적인 차이, 즉 한 번 더 대조적인 특성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나 달라 다르다라는 얘기로 말문을 열죠. 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대뇌의 점두 여부로 많은 혈액이 흐른다 그랬어. 자, 내향적인 사람은 대뇌에 많은 혈액,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대뇌의 혈액이 비교적 어떻다? 적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자, 대뇌는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 세우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나오네. 계속해서 대조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고, 또 대조 말고 나는 더 찾았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부분 열거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에 따라서 대뇌의 기능 열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뇌 기능, 아까 전두엽. 대뇌에서도 전두엽의 기능에 대한 열거로 보실 수도 있어요. 하나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쉼표로 연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자, 다음 마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하게 이거 내용일치 문제 같은 거 풀 때 놓치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 각기 다른 강점. 솔직히 가나 다라까지 읽으면 글쓴이는 내향인이랑 외향인 중에 어느 쪽을 포지티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향인 쪽 아니야. 야, 솔직히 앞에서는 막 아니야. 우리는 심사숙고한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다가는 뭐 얘네는 충동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솔직히 너 사람한테 와, 너 되게 충동적이다. 이거 칭찬이에요? 근데 너 되게 심사숙고하는 편이구나는 누가 봐도 뭐야? 칭찬이잖아. 그래서 얘를 읽으면서 이 사람 뭔가 편향된 정의를 가지고 있나? 관점을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문장 들어갔어? 각기 다른 강점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아하, 양쪽 모두에게 글쓴이는 객관적 관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 한쪽으로 편향, 즉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모두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얘는 충동적이다라는 것을 공격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나왔어요. 어머, 얘들아, 전문가 나오면 바로 우리 뭐부터 경계해야 돼? 인용된 거 있나 봐야 되는데 인용 있어 없어? 뭐 특별히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 그치? 자, 중요한 건 뭐야? 성향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오케이, 그럼 전문가의 견해 정도로만 보면 되겠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그냥 견해로만 봐. 얘는 설명 방법은 아니지만 내용일치 문제 나올 때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이런 거 충분히 선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데 도현이는 손이 놀고 있네. 애들은 이걸 엄청 열심히 필기하고 있죠. 왜일까요? 자, 셜록 홈즈는 탐정으로 독특한 매력과 개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랬어. 자, 여기는 기억 니은으로 조금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설명 방법 나왔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볼게요. 자, 기억은 어떻게 끝났어? 예의다로 끝났어. 그럼 얘는 뭐 쓴 거야? 그렇지. 반면에 니은은 어때요? 대조, 근거. 그렇지. 뭐뭐 하지만 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과의 차이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대조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어머, 얘들아 밑줄 끝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 그렇지. 나를 이끄는 그 표현 예시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본문을 이 정도로 깊이 있게 분석할 줄은 선생님도 몰랐을 거야. 자, 81번 내용 이렇게 열심히 봤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몇 번? 2번 아니에요? 잠깐 5번 미안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였군요. 5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82번의 정답은 얘가 2번이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한 건 맞아 틀려? 여기는 맞아. 근데 얘들아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이 더 강합니다를 뒷받침하는 근거야?
얘가 지금 글러먹었죠. 전문가의 의견은 뭐였다? 다 장단점이 있어. 이걸로 우열 가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거. 83. 기억은 예시니까. 얘들아 1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훌륭해. 3번 비교. 4번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 구분. 5번 분석. 정의, 예시, 비교, 구분, 분석.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제시되는 거는 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도 좋아. 자, 니은에 사용된 거. 그렇지. 이미 위에서 적어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훌륭하게 본문까지 분석 끝났고 자리 잘 정리하시고 귀가하시되 다음 주 실력 테스트의 형태소랑 요거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세연아, 내가 너한테 형태소 프린트 줬었나? 그거 받아가자.